문 밖이라 해도 그거는 또 내 집의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운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저분하겠죠. 뭐 다른 곳에 최대한 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터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멋지동의 멋진 공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멋지동이라고 합니다. 멋지동 컴퍼니라는 풍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여러 풍수와 관련된 컨설팅이든 책과 강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풍수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의 원리에 맞는 방법들,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터뷰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현관입니다. 이 현관 자체는 우리 집안의 어떤 곳들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바깥에 있는 기운과 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현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 사람도 끼리끼리 만나고 그 기운이라는 것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깨끗해 보이고 뭔가 예뻐 보이고 하면은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 기운이라는 것도 우리 집에 현관이 깨끗하고 밝고 그러면은 더 많은 좋은 운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관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딱 청결과 깔끔함, 그 단순함을 가장 초점을 두고 하시면 좋고요. 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혹시라도 이제 처음 집을 시공을 한다라든지 새롭게 내가 집을 구매를 해서 좀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집의 현관은 더 고급스럽게 다른 자재들보다 더 좀 비용을 투입을 해서 현관을 조금 더 훨씬 멋있고 번쩍하게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쓰레기를 문 앞에 두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밖이라 해도 그거는 또 내 집의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운들이 쓰레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저분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식당 앞에 막 문에 쓰레기가 너무 막 많이 있고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좀 맛있다고 하더라도 가는 게 좀 꺼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쓰레기 같은 것들 현관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1인 가구 형태로 원룸에 사시면 또 부득이하게 재활용품들을 그 현관 앞에 두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두시긴 두시되 다만 조금 더 깔끔하게 한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먼지라든지 묻어있던 이물질들 깨끗하게 다 잘 닦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또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반려동물들을 많이 두는 곳 중에 하나가 항상 그 현관 쪽에 많이 두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내 사랑하는 그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현관에 배변 패드가 있으면은 그것도 더러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 최대한 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거울인데요. 거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원체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이 거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가장 유의하셔야 될 거는 딱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 정면으로 이제 거울이 보이는 것, 그것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기운 자체가 우리 집안으로 좋은 기운을 전해주러 들어왔다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런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물기가 묻어있는 우산 같은 경우에는요, 깨끗하게 잘 닦고 그 수납장 안으로 넣으시는 게 좋은데, 이 물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풍수의 원리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런 만물들이 태어나는 그 시작점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도 그 양수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처럼 그 좋은 사람들도 태어나지만은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도 함께 생성되는 게 물기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묻어왔던 빗물이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나쁜 기운 혹은 외부에 붙었던 그런 기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잘 닦으시고 이제 수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현관에 훨씬 더 좋은 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저 용품이 있는데, 요즘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전거도 그렇고 뭐 물론 공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현관이 깔끔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뭐 레저용품 같은 것을 두게 된다면은 조금 더 청결에 유의하시고 어쨌든 밖에서 돌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그걸 조금 더 깔끔하게 닦고 보관하도록 주의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그러면 현관에 뭘 두면 좋은가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굳이 현관에 뭔가 딱 둬야 되는 물건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좋을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이 소금단지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이견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소금단지는 이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단오날에도 치러지던 행사 중에 하나가 소금단지를 묻는 겁니다. 이 소금단지를 묻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옛날에 이렇게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행사도 있었고요. 지금 여러 고찰들에서도 앞에 이렇게 소금단지가 절 입구에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현대적으로 넘어오면서 그 현대 풍수 인테리어로 집집마다 집 앞에 소금단지를 하나 두는 거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금단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소금을 어떻게 교체해야 되냐 뭘 넣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와 관련돼서는 딱 특정됐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년에 한 번씩이든 뭐 분기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단 소금 사셔가지고 교체를 하시고 나중에 교체했을 때 또 소금 먹어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안 먹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금을 보관하는 방법은 요즘은 이제 소금단지 검색을 하면은 소금단지가 또 많이 나옵니다. 굳이 또 단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플라스틱 통에 해놓으셔도 되고 또 뚜껑을 여냐 닫아 놓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열든 닫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기 현관에 딱 예쁘게 비치한다 혹은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은 신발장 안에 넣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소금 자체를 두는 그 자체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군을 막는다라는 차원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 단지와 유사하게 엄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엄나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그 엄나무 자체가 요즘 뭐 삼계탕에서 그 약재로 넣는 나무 중에 하나로 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엄나무가 가시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고 옛날 한옥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그 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청마루 앞에 이렇게 걸어 놓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옛날 선조분들께서 어떤 의미로 걷어 두셨냐면은 뾰족뾰족한 그 가시들 자체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소위 말하는 그 나쁜 귀신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한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라는 의미로 해서 엄나무를 두곤 합니다. 요즘 또 요거를 활용해서 엄나무 이렇게 잘라서 파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엄나무 그렇게 두는 것도 우리가 전통을 되살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애군을 막는다 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요 정도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현대적인 의미의 소품을 하나 생각을 하자면은 발매트도 괜찮습니다. 발매트 색깔이 어떤 게 좋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밝고 환한 게 좋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주 연한 핑크로 해가지고 헬로우라는 스펠링이 적혀있는 그 발매트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예쁘고 환한 것들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발매트를 두는 이유 자체는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조금은 중화되어서 안에 기운과 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고 발매트를 두면 됩니다. 이 발매트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 미신같이 해가지고 발매트 밑에 돈을 깔아놓으면 재물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돈은 항상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두는 것이 좋으니까 혹시라도 그거 보시고 그렇게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현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현관이라는 곳에 대한 그 풍수 인테리어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아까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명을 더 환하고 더 밝은 톤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향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처럼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을 좋은 기운으로 채우는 것 자체가 향기이고 밖에서 외부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 집 자체가 아주 향기로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이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향기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아주 완벽한 그 현관 풍수 인테리어로 꾸밀 수가 있게 될 겁니다.